전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특강은 주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향해 달려가는 다양한 관문이 있습니다. 참 높고 험한 관문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 근데 이 관문을 넘어야만 다른 또 취업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최종 1관문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서류 전형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취업 역량, 좀 마인드를 싹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들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그 야구계에서 통하는 유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대호 선수는 몸집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체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체형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홈런을 굉장히 잘 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근데 이 이대호 선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그러면 체격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달리기 속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에 늘 실패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보다 못한 감독이 너무 답답해서 야, 너는 그렇게 홈런도 잘 치는데 살을 조금 빼봐. 달리기만 잘하고 도루만 잘하면 너는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감독이 살 빼라 하니까 열심히 살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을 뺐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감독님의 의도대로 원래 잘 치던 홈런은 계속 잘 치고 살을 빼고 나니까 달리기 실력이 늘어서 도루에 성공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결론은 원래 못하던 달리기 도루는 계속 못하고요. 홈런은 잘 쳤잖아요. 근데 살을 너무 많이 빼는 바람에 힘이 부족해서 그 잘 치던 홈런마저 못하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뭐 이 유머 자체를 불가능한 일,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유머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의 예처럼 사람이 잘하는 장점을 더 키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자꾸 크게 보고 그 단점에 매여서 자신의 좋은 장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대요. 근데 취업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포인트 전략, 가장 큰 전략은 일단 자신의 특징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특징을 분석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환경에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말한 자신의 특징이라는 건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도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작성들이 있지만 일단 자신의 특징, 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녹여내야지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역량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구직자라고 다 똑같은 구직자가 아니랍니다. 자, 취업을 하고 싶은 우리들 심하게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짝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구직자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4단계의 심리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의 1단계입니다. 나 뭐 먹고 살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짝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재밌게 지낼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외로워 라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구직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래요. 일단은 나 뭐 먹고 살지? 위기의식, 갈증이라는 것을 느껴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문제 직면 상태에는 돌입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 뭐 먹고 살면 되지? 나 뭐 먹고 살까? 라는 갈증을 느끼시고 문제에 직면한 상태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환경을 이렇게 탐색하기 시작하죠. 취업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어디에 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환경 탐색인 것 같아요. 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소개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직 단계에서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웃기웃 한번 해보는 거죠. 나 어떤 회사에 갈까? 어떤 직무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을 탐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환경을 탐색하다가 나랑 궁합이 짱 맞는 일자리나 직무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험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그럼 그 정보를 얻으셨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3단계,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실 겁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3단계까지는 와 계신 거라고. 뭔가 적극성이 있죠. 내가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은 문제를 내가 분석해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하셔서 원하는데 취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구직 활동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 왜 살지? 막 이러면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 점점점 시련의 상처, 외로움 이러한 것을 겪게 되십니다. 자, 우리 그냥 3단계까지만 가고 취업에 성공하자고요. 구직자의 4단계, 외로움, 시련 이런 거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관련된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실현당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백수십니까? 구직자이십니까? 백수와 구직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난 자존심 상해서 백수는 아니야, 구직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와 원하는 직무를 만났으면 제출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즉 완벽한 서류가 준비되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구직자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이력서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디서 이제 복사 붙이기 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내게 아닌 서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백수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백수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왜 구직자가 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 타인에 의한 목표 설정입니다. 이런 채용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지역에 어떤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주변만 살피시고 친구들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왔다. 혹은 내가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라도 와볼까. 아무런 목표 없이 여기를 기웃기웃 거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신 겁니다. 타인을 의식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확고하게 정한 나만의 목표를 여러분들은 지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성향은 어떠한지, 나의 평소 생활 태도는 어떤 건지 그걸 알아야만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롱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도 모르고 내 생활 태도도 모르고 그냥 빈자리 있다 해서 취업을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도 갈피를 못 잡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경력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있으시죠? 왜 근데 그걸 못 살리십니까? 그거를 살려서 자꾸 단점 보지 마시고 자신의 장점과 경쟁력을 명확하게 보시는 목표 설정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자, 뭔가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뜬구름입니다. 이거 좀 그만 잡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자신의 성향과 생활 태도를 고려한 목표 설정 그리고 내가 잘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 경쟁력이라는 것을 분석해야지만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잡으면 안 된다고요. 뜬구름을 잡지 않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이력서와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써내려 나가는 것이 있지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멍하게 있으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설정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목표요. 저는 이걸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나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라고 설명하고 싶네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호랑이? 맞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보이시죠? 언뜻 보면 여러분들 호랑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보시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호랑이도 보이지만 사람도 보여요.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거 정답 공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공개는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사람의 옆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제 보이세요? 호랑이 이 얼굴 주변에 언뜻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눈, 코, 입, 즉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는데 강사가 해주는 힌트를 좀 이제 들어보고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숨은 그림을 여러분들은 찾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꼼꼼히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내 안에 숨겨진 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되는 나는 어떤 나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고 막연한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내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나의 모습을 적어내려가는 겁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물건 하나도요, 아무리 좋은 제품, 물건도 고객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제품 참 장점도 많죠. 참 성능도 좋은 제품이에요. 참 괜찮은 나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고객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면접관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지 나의 능력과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나는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적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류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나를 적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과연 나의 고객은 무엇이 궁금한지, 그러니까 나를 제품에 비유하여 상품에 비유하여 좀 적어보시는 것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한 번 정도 해보시면 가볍게 나를 스토리텔링하는 재밌는 과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지 좋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다루면 빛을 발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제품명,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키워드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좀 뭐 외관 같은 것도요, 그냥 적지 말고 외관?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뭐 좀 냉정하고 무표정하고 뭐 화나 보이기는 하지만 난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걸 적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주요 기능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춤도 잘 춘다, 뭐 꾸미기나 만들기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나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제품명, 피땀, 눈물, 노력 보이 뭐 이런 것처럼 나를 또 키워드화 시켜보면서 팔리는, 인기 있는 나로 한번 만들고 표현해 보시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보다 좀 쉽게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재밌게 나를 표현해 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좀 끙 싸매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력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작성하면 안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 가능 지수 7단계 체크리스트를 통과하시면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그러니까 7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면 네,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하시리라 믿고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다.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네라고요? 땡! 자,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나의 이야기를 적는 거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고 궁금해하는 나를 적는 곳이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반드시 이 회사는, 이 직무는 어떤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시고 상대방에게 어머 나도 그런 점이 있어, 나 그런 점 있거든, 네가 궁금해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절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 준비는 취업 준비의 첫 단계이다.
땡! 자, 제가 그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땡입니다. 제가 1관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절차상으로는 1관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나에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적는다는 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 드렸죠? 도대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는, 도대체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사전조사, 상대방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을 해야죠. 구직 활동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짝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네,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해, 내 마음을 받아줘. 자꾸 자기 마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애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단계 준비 작업은 일단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열심히 조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나 이런 취업의 장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은 문장력이 중요하다. 문장력. 여러분들 참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진 않습니다. 문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려한 글솜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회는 직무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 중심. 스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양보다 무슨 전략입니까? 질적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오히려 양만 많은 것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경력 중에 양만 늘리지 마시고 이 많은 양 중에서 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참 질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걸러내는 작업이 여러분에게는 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정보 이외에는 특별히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저는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런 박람회 참 취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구직자의 입장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뽑아요 라는 구직 설명도 이루어지고 구인도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회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그 회사에 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언택트 채용 박람회, 언택트 직무 소개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 넓게 깔려 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작성해야 된다. 아유, 저렇게 하면은 남의 건 좀 따라하고 싶지 않나요?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쓴 거 뭐 한두 개 정도는 보고 아, 이렇게 쓰면 괜찮게 쓰는 거구나, 잘 쓰는 거구나. 그 힌트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지 그거에 너무 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합격한 자소서, 잘 쓴 자소서. 보면 좋지만 너무 많이 보면 내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걸러내는 능력도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 뭘까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회사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누구 핑계대요? 내 잘못인데. 회사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죠. 하지만 제일 속상한 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실수를 해서 탈락했다? 그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력서나 자소서를 잘 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그 취업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력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3분. 3분. 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할까요? 3일에서 5일. 네. 속상하죠.
인사 담당자가 3분 정도뿐이 안 읽어줄 나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나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참 속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나 자소서를 안 읽는 거 아니에요? 3분 안에 그들은 다 읽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미 뽑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관심 있게 보고 싶은 항목은 정해놓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는 모른다면, 그 전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이력서나 자소서를 적어도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평균 3분을 본다 하여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안 보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들은 보고 싶은 걸 정해놓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력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고백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면접은 소개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는 거고, 면접과 소개팅의 공통점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력서 작성의 7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 것을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20초의 광고를 만들든 뭔가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봐도 가독성 있게끔 눈에 들어오게끔 꽂히게끔 적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이력서, 내가 적은 이력서를 보시면서 이건 짧은 시간 안에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 참 두말하면 입 아프죠?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직종에 맞는 경력을 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인사 담당자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의 경력 사항만 보고 우리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경력, 직종에 맞는 거, 이게 내가 가장 어필해야 되는 1순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박람회나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문방구 이력서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항목이나 카테고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칸만 몇 개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언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 다녔고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적기만 하는 문방구식의 이력서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안 됩니다. 네. 흠칫하신 분들 계시죠? 지원회사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이력서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사진은 보기 좋은 최상의 상태로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이력서 자체에 사진을 부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취업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다는 건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건 이력서에는 붙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면접을 보기 전에 취업에 걸맞는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해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진은 보기 좋은 상태로 최상으로 좀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나 채팅 용어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막 알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쉽게 쓰는 용어들이 비즈니스 용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력서는 일을 하기 위해 내는 문서입니다. 비즈니스 문서에 맞게끔 용어 선택도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쓴 문장 절대 베끼지 마십시오. 그건 나만 베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베낍니다. 네, 그래서 나를 담아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요약해 볼까요? 선호하는 이력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제목을 붙이거나 짧게 단락단락을 만들어서 가독성이 드러나는 이력서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이력서는 어떤 건가요? 내용이 너무 적고 딱 봐도 성의 없게 느껴지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 이력서가 있다니까요. 이직 횟수가 너무 많은 이력서도 좋은 이력서는 아닙니다. 오타나 인터넷 용어 맞춤법 틀리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질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력서 펼쳐놓으세요. 자, 경력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강점과 역량은 돋보이나요?
일에 대한 열정, 관심, 애착은 느껴지나요? 어때요? 읽기 쉽게 작성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이렇게 경력과 강점과 또 읽기 쉽게 작성한 이력서여야지만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좀 어떻게 작성해 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팁을 한번 드릴게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항목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쭉 나열해 놨는데 지금 그래프 중에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 있죠? 가장 1등 어떤 항목일까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경력 당연히 좀 상위권이고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사진이래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사진을 붙이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진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그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점검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이제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력서는 이제 글로 쭉 적죠?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라고요. 근데 사진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 이제 학생이 다 앉아 있는데 5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노랑머리의 외국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눈길이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50명 다 대한민국의 검은 머리의 학생인데 딱 한 명이 노란 머리의 외국인이면 외국인한테 눈길이 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렇게 쭉 적었는데 사진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 중심이다 보니까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업무적 능력을 쌓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겠어요? 이제 자격증 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는 이력서죠? 네.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일부분이 좀 생략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력서의 정석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뭘 가장 많이 보나요? 이것도 궁금하죠? 사진을 가장 많이 본다는데 뭘 많이 봐? 잘생기고 이쁘냐 이거 보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을 본대요. 그 느낌을 본다라는 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냥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사람의 분위기, 느낌 이러한 것들을 본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게끔 되네요. 라고 말한 것이 한 60%가 넘어가요. 자, 나의 이력서 증명사진 한번 보시면서 나라면 내가 이 증명사진을 봤을 때 참 인상 좋은 지원자구나, 인상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이 좋은지,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자의 첫인상, 네, 사진입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정장입니다. 정장, 착용한 증명사진. 실제로요,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이거 언제적 찍은 사진이에요? 본인 맞아요?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제가 강의 때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토샵 때문에요. 아닙니다. 포토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 찍었냐? 그러니까 최근에 구직 활동을 위해 네가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네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최근까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그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 내에서 최근에 네가 찍은 사진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이거 1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갈 일이 있어서 여권 사진 찍는다고 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이 바로 압박 질문 따라옵니다. 최근에 구직 활동을 위해 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라는 압박 질문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최상의 상태, 네,
면접장에 있는 나와 증명사진의 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최상의 증명사진을 좀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표정 정말 중요하죠? 인상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스마일 하면서 내 표정이 밝게 좀 나오는지를 같이 좀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사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증명사진이 가장 좋은 증명사진일까요? 사진들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증명사진은 지금 보시는 7번에서 한 8번 정도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드러나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막 강의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꾸 손이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좀 신경 쓰여요. 그죠?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목구비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목구비는 그러니까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썹, 눈, 코, 입, 귀까지 좀 시원하게 드러나는 인상 좋은 이래요. 그럼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7번, 8번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사진은 자신의 이목구비를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미소가 조금은 부자연스럽다거나 옷이 좀 지저분하다라거나 머리를 좀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깨 위에 치렁치렁하게 닿는 머리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대요. 나의 사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남성의 사진입니다. 선호되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여학생들은 또 여성 지원자들은 좀 이렇게 웃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치열이 좀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치열을 보여서 환하게 웃을 필요는 없지만 입꼬리가 위쪽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다 선호되는 좋은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체크해 보세요. 7번, 8번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적합한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좀 사람 중심의 일은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좀 밝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치열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 8번 정도의 사진도 적합한 사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가장 인상이 좋고요. 그리고 누가 봤을 때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사진이죠. 누구의 기준인가요? 네, 제가요. 여기저기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왜 이 사진을 뽑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대다수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은 제가 선택한 것처럼 7번과 8번 사진을 선택하더라고요. 네, 끌리는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끌리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항목별 작성법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에 적혀있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연락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공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1지망 연락과 2지망 연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휴대폰과 이메일과 관련 홈페이지 같은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적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가끔씩 호주와의 관계를 묻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호주는 호주 관계에서 바라본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호주 아버지를 표현할 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본 나는 장남이 되거나 차녀가 될 수 있잖아요. 호주 쪽에서 바라본 나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겁니다. 희망 업무와 지원 분야 적어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곳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희망 연봉은 회사 내규라고 적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요즘에는 워낙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직원 수가 이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유사한 직원 수와 유사한 직무는 한 이 정도 연봉을 주더라 하는 것들을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사전조사 하실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연봉을 적으시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낮은
연봉을 적으시는 것도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해요.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희망 연봉 같은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원수 고려, 내가 하고자 하는 유사 직무를 조금 이제 고려하고 뭐 지역별 색깔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희망 연봉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정말 평균치를 나에게 대입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겸손해 보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회사 내규, 제 능력만큼 받고 싶습니다. 평가해준 만큼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학력사항입니다. 학력사항은 원래요, 그러니까 최종 학력 전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초, 중, 고, 초.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졸이면 최종 학력 전까지를 좀 이렇게 적으시고 대학원 이렇게 나오셔도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수.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일이나 졸업 연월일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가지고 기재하시고요. 간혹 내가 입사하고도 증빙 서류로 이런 것들을 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셔도 졸업증명서나 이러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고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확인하셨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사항입니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까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제 사유가 너무 조직 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한 거라면 조금 융통성 있게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직무축이라는 걸 좀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 중심의 일 혹은 사물 중심의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늘 좀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러니까 창의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무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직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좀 이제 경력 중심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사람 중심의 좀 창의적 경력과 직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사람 중심의 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직무 기준으로 한 번은 생각해보고 적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십자가 쭉 그리시고요. 사람 사물 창의 구체적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를 좀 대입시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경력을 작성해 볼게요. 자, 경력입니다. 직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네가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너 왜 그 일을 잘해? 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캐캐 묵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력사항을 일단 기재하되 최근 것부터 기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직무랑 매칭을 했을 때 직무랑 교집합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의 교집합을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경력부터 상위에 적어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처, 수행 업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데 아르바이트라고 적는 것보다는 고객 응대라고 적는 것이 좋겠죠.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적는 것보다는 재고 관리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좋겠죠. 두루뭉실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거기에서 네가 고객을 응대했는지 재고 관리를 했는지 품질 관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 중심으로 적어내면 굉장히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팁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무 중심으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취미하고 특기입니다. 이거 왜 적으라 그래? 그죠? 저도 이제 이력서 적을 때 취미 특기 적으라 그러면 영화 감상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음악 듣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잖아요. 아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구직자는 취미하고 특기를 불필요한 항목으로 보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이걸 눈여겨본대요. 그래서 저는 일 외적 취미를 갖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람 중심, 사물 중심 뭐 이러한 직무를 좀 분석해서 사람 중심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는 취미가 타인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일을 해야 되는데 프라모델, 뭐 혼자 뭐 수집한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대인관계 능력 돋보이지 않잖아요. 취미하고 특기를 적을 때도 나의 좀 경쟁력이 돋보이도록 직무 중심으로 적어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그 자격사항이랑 외국어사항이랑 교육연수사항 뭐 이런 거 적는데 이런 것도 많이 틀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세요. 직무 연관도가 높은 거. 그리고 나의 정말 특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상위에 적어서 내려간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이력서를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다수 모르는 가족관계 표기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동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나의 형제, 자매도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표현법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표현하긴 바래요. 요즘에는 뭐 블라인드라 가족관계에 적는 것들 항목에서 많이 삭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표현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우리 이제 자기소개서도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A, B 자기소개서 중에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는 자기소개서일까요? 당연히 B죠. 아직 이렇게 적으시는 분 없죠?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인지 이야기 드릴게요. 1900땡땡년에 몇 월 며칠에 뭐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나 이렇게 쭉 시작하죠.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미 이력서에 다 적어 나간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읽어보면, 이력서의 가족관계 읽어보면 이 얘기 다 할 수 있고요. 학력사항 읽어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자기소개서에 왜 적어내나요? 자기소개서는 이런 공간이에요. 이력서에서는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들, 정말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공간이 자기소개서다라고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어 내려가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 무엇 했습니다 식으로 적는 A씨의 자기소개서는 띠 탈락입니다. 어떠한 사건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적어 내려가는 것은 잘한 자기소개서거든요. PD를 하고 싶어하는 이 친구는 방송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컨텐츠 제작도 해봤고 그런 일에 관심과 흥미를 느꼈다는 자신의 스토리를 아주 깊이 있게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력서는 넓게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정이죠. 앞정에 이렇게 머리 부분처럼 깊이 있게 학력, 경력, 자격증, 내가 발로 뛰었던 나의 스토리를 그냥 넓고 둥글게 적어내신다면은 자기소개서는 그중 한 가지 포인트를 뚝 찍어내려서 깊이 있게끔 적어내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펼쳐보세요. 이력서에 적은 내용을 주어, 서술어만 붙여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적으신 자기소개서 이제는 띠띠 안 되시니까 깊이 있게 적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이제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버스를 놓쳐서 친구와 물 한 통을 들고 막 ham없이 막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대요. 이런 거 이력서에 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은 협동과 뭐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좀 이제 배워봤대요. 어때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합격한 자기소개서는 스토리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이제 스토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스토리를 적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스토리텔링은요, 바스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영어의 약자를 딴 거예요. 바스. BAAAS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바스법이에요. B는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버스를 놓쳐서 친구랑 하염없이 걸어왔던 이야기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적어내는 거예요. 스토리 안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스토리에서의 가장 핵심은 사건, 사고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건, 사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나의 행동이 보이고요.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세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뭐 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고 싶어요. 우린 어떻게 적어요? 그냥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열식 안 된다 그랬어요. 깊이 있게 스토리예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백그라운드는 중고 할인점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일이래요. 주인공은 66 사이즈를 입은 휠체어 탄 장애인 한 분이 늘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대요. 사건 사고가 뭐예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주도적으로요. 그분이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물건을 재진열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지던데요? 배려라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내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막연하지만 이걸 글로 막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토리로 쭉 한번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뼈대를 세우고 스토리로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에는 살을 붙이는 과정을 더하니까 멋스러운 하나의 스토리텔링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성장 과정이나 뭐 자신의 장단점이나 대학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요. 나열식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 중심으로 바스법에 맞추어 스토리텔링 하시고 사건, 사고와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행동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시는 훈련을 거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작성하는 사례예요.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어때요? 눈에 확 들어온다 라는 특징을 가지시죠? 감각 있으신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를 쭉 작성해 놓으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부터 봐주세요. 나는 생각하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읽어줄 거야. 기억나시나요? 3분 읽어준대요. 그러니까 3분 안에 나의 자기소개서가 시선을 끌어잡으려면 가독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은 가독성을 살리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예시예요. 요걸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가독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전략은 외국어는 모국어를 이긴대요. 자기소개서는 글로 쭉 적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을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시는 순간 어떠한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혹시 CD라는 영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50개 500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외국어라는 거는 이제 모국어, 한글과는 다른 글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어, 한자, 특수기호, 숫자 이런 것들 다 돼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알박기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독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길게 이렇게 한글로만 쭉 적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눈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군데군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유명사는 보통명사를 이긴대요. 그냥 여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 투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거 많이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대요.
김난도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 제목을 보여주면 우리 이거 계속 많이 봤던 명사기 때문에 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보통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름,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고유명사, 고유하게 들려주시는 거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이미지 단어는 추상어를 이긴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뭔데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진짜가 뭐냐니까요. 그런 추상적인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눈으로 그려줄 수 있게끔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지극히 추운 환경, 지독한 냄새, 적은 인원, 그러니까 지극히 추운 환경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추운 환경이 막 생각나요. 지독한 냄새 하는 순간 그 막 지독한 냄새를 나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지게 보여지게 교류할 수 있도록 눈으로 그려주는 이런 이미지 단어를 군데군데 적으시는 거 정말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관련어는 무관어를 이겨요. 우리 직무 단어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 고객응대, 재고관리, 제품관리, 품질관리.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 되게 눈에 잘 띈다고요. 그래서 뭐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고객 관계 관리, 뭐 CRM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발전병, LNG 설비 증설,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자신들도 이런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 있는 단어를 많이 써주시면 무관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가독성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점검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혹시 이런 단어 있나요? 굉장히, 매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데요? 이미지 그려주게 표현해 주세요. 나는, 저는, 귀사는 이런 거 싫어한대요. 누가 나를 야, 너, 그, 저 부르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난 내 이름 있는데. 그래서 그 기업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 이거 의외로 많이 실수하세요. 왜요? 한 군데 이력서 자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복사 붙이기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꼭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에 빠져서, 뭐뭐만 해서, 그럼 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한 가지에 집착했다는 느낌을 주는 자소서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식이 아니라 확실한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 자기소개서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공간은 나를 피하라고, 나를 알리고 나를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소심해서 의존적이어서 뭐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입사 후보부나 이런 걸 적을 때 몇 년 후에 뭐 창업하고 싶다, 이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는 흔적 보이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말 보이는 순간 광탈하십니다. 외골수처럼 보인다, 고집센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의심할 만한 스토리텔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의심당할 만한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쭉 한번 훑어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취업으로 가는 다양한 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최종 취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문을 좀 수월하게 넘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김천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특강, 이력서 자소서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